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결기를 강조했지만 국회 경내에 든든하게 쳐진 농성 천막, 두터운 침구, 황 대표 좌우를 둘러싼 전기난로를 보면 헛달할 따름입니다. 이제 황제당식이라고 조롱까지 사고 있는 30분마다 건강 체크, 소음 제어까지 신경 쓰는 철통 보안 속 의전 단식으로 의전왕의 행태만 있습니다. 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굶고 계신 분한테는 좀 너무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왔다 갔다 했다는 둥, 무슨 뭐 직원들을 뭐 부른다는 둥. 황교안 대표의 단식 조건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연장하라는 거였는데 일단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는 6시에 그 여부를 발표를 하고요. 일본 언론 쪽에서 종료 안 한다라는 NHK 속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연장 결단하라고 대통령에게 호소문까지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 가지 조건이지만 지소미아에 대해서 연장을 철회하라, 종료를 철회해라라는 요구가 아마도 황교안 대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요구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시기상으로도 종료 철회 D-2 이틀 전에 단식을 했다는 그 상징의 의미도 있겠죠. 지금 사실 굉장히 이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희망적이라고 하는 그 분석이 정가에서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강경화 장관이 방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오늘 계속 그걸 지켜봤거든요. 출발했죠. 네네. G20 외교 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는데 방금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지금 타결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술렁였거든요. 그 타결의 가능성 중에 또 한 가지가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바로 이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일본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마도 정부가 발표할 내용은 한일 양국이 체면을 유지하면서 결정을 좀 유예하는 쪽으로 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또 수출 규제도 어느 정도는 지금 그 일본에서 풀어주는 것 이렇게 해서 패키지 딜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어떤 현재까지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6시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 내용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섣부른 추정보다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 그러면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황 대표가 이 추운 날씨에 청와대를 또 가가지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 글쎄요. 평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최진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오늘 호소문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경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헌법적 책무를 벌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의 요청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지 오늘 그 청와대에서 NSC를 오후 내내 했고 아직까지 물론 뭐 최종 결정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야당과 전체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고심의 결단을 했는 것을 보면은 사실 오늘 그 6시에 있는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해서 여야 간에서도 어떤 따뜻한 어떤 온기가 다시 돌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국내 여론을 보면은 지소미아 파기를 하는 쪽에 어떤 손을 들어주는 여론이 강합니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또 적지 않은 여론들이 여전히 그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청와대가 다시 한번 다 흡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이것은 많은 얘기를 하듯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상당 부분 앞으로 이제 한미 방위협 어떤 그 방위군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단을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식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친일 프레임으로 묶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소미아를 찬성하는 것이 마치 친일하는 것처럼 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소미아를 찬성하면 친일이고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면 네. 뭐 굉장히 애국적인 것처럼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는 너무나 좀 나쁜 정치 행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를 이제 철회하는 그런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 사전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었다고 봐요. 이제 물론 일본의 책임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기는 했지만 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일본이 먼저 취한 그런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 이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동맹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쳤을 때는 네. 결과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를 약간 미루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면서 요구한 지소미아 파기 철회, 그다음에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하나는 명분이 사라졌죠 지금. 예. 그럼 나머지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계속 단식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남아 있는데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제는 국회 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당원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원내에 있는 의원들을 모아서 전략을 짜는 것이 지금 중요하고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더 이상은 단식을 할 만한 명분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이종건 표는 오늘 한겨레였었나요? 세월호 특조단이 발족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박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선수를 치는 거 아니냐는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무리한 추정이 아닐까 싶고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차라리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를 그냥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사를 떳떳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 세월호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나 혹은 또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검찰이 여기까지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언젠가는 수사할 것을 굳이 단식을 통해서 그걸 회피한다? 그런 수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하수고 너무 네. 무리한 그런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여권에서 오늘 이종건 의원의 SNS를 보면 김상일 평론가님 글쎄요. 이 내용을 저도 보고 한참을 들여봤는데 이종걸 의원이 화제가 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빌어가지고 황 대표에 얘기하는 형식을 취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 개인들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달라도 뭐 제가 MBN 공익 광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아, 열심히 보시는군요. 네, 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그 다른 사람들도요. 나하고 다르지만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공인이에요. 예. 법인격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대화를 할 때는 상호 존중의 자세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되는데 저거는 아주 자기 감정을 자제 못하고 자제심이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에서 공인으로서의 성숙성이 너무 부족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뿐이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 뭐 이재정 의원들이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했죠. 김무성 의원도 여기에 좀 화답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한다고 해서 죽을 각오를 한다고 그래서 했구나. 그랬더니 역시 황교안이더라고요. 금세 또 국회로 옮겨버려요. 너무 추워가지고. 예. 그러면 추워서 못하겠으면 배고파도 못하죠. 왜 그걸 시작하나. 이것을 위기를 돌파하려고 택했지만은 결국 국민들은 좀 코미디로 보는 거고. 조국이를 옹호하던 놈들이 전부 지금 나섰단 말이야. 박지원이, 이재정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놈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 제거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되는데, 아이고, 참, 그거 보니까 뭐 정치한 게 부끄럽고 말이지. 그러고 저질한들한테는 같이 저질러 놀아야 돼. 그 놈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나쁜 놈들은. 글쎄 이종근 평론가 조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권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냐, 또 야당 대표가 계속 이렇게 그 투쟁만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네. 그러나 굽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을 조롱한다는 건 저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하고도 사실 막역한 사이예요. 네. 양쪽 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막내격으로 사실 인정하고 서로 소통도 자주 하는 평소에 그런 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래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격조가 좀 있었거든요. 예, 뭐 예. 어떤 정치 평을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 상대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거기에 대한 최소한 지켜야 될 선, 서로 간의 언어행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넘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귀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발언들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사실 저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정치의 품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최진영 변호사님. 네. 원내에서 해야 될 일, 요구 조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을 가 있는 상황에서 원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찍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예전하고 달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있고 그리고 원내 대표는 원내 총무라고 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있다 보니까 투톱 체제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 대표는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럼 그 당 대표가 원외라고 하면은 원내에 대해서 어떤 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을 못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원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원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이제 3당 그러니까 민주당 또 한국당 그리고 또 바른당의 그 원내대표들이 3명 다 미국에 가서 사실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한미 간의 어떤 방위군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러 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뒤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을 막후에서 조율하는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려고 갔었는데 그 와중에 한국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에 가면은 과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서 협의를 해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당 자체에 대한 당론 자체가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설령 미국에서 갔다 오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당내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의견을 벗어나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실 자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 왔던 이 선거제 개편 그리고 또 이 공수처 문제는 사실 한국의 사법 체계와 미래의 정치 구도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낸다는 것은 당대표로서 어떤 전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